네, 뭐 지금 정부가 이제 그 특히나 이제 뭐 홍남기 부총리까지 이제 나서서 또 다 어떤 대국민 담화까지 이제 하는 이유는 또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상승에 대한 어떤 그 뭐 기세라고 할까요? 자, 이런 것들이 정부가 이제 생각할 때도 좀 만만치 않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감지가 또 있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뭐 정부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고점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뭐 그 2030 세대들의 이제 뭐 영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이제 또 우려를 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뭐 그 담화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시장의 어떤 그 해법 그러니까 아주 어떤 그 특별한 뭐 요런 어떤 것들이 좀 이제 나왔었으면 이제 또 그 부분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이제 그 공급에 대한 뭐 또 이야기들 물론 또 뭐 정부가 또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이제 뭐 지금 좀 한정돼 있는 부분도 충분히 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어쨌든 간에 뭐 기존 물량을 좀 쏟아내게 하는 어떤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어떤 파격적인 어떤 이야기들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고점 논란에 대해서 이제 뭐 시장의 반응은 야, 뭐 정부가 지금 계속 고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특히나 올 하반기가 사실 올 상반기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하반기에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추가 상승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지금 상황을 뭐 정리를 해드리자면 시장은 시장대로 굉장히 좀 뜨거운 불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제 정부는 이 불을 끄기 위해서 계속 소방수 역할을 이제 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정말 이제 또 먹혀들 수 있을지 요 부분을 좀 포인트로 보시면서 오늘 좀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뭐 팩트 체크 그렇죠. 지금 현재 시장 상황부터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가장 뭐 불장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그렇죠. 매수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매수 쪽이 만약에 잠잠해진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까지 하진 않겠죠. 그런데 이 매수 심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이게 뭐 서울 뭐 또는 경기, 인천 요 정도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계속 전국적으로 좀 확산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도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를 하는 뭐 이런 어떤 그 상황까지 이제 온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특히나 이제 수도권 상황 이제 엄청나죠. 서울, 경기, 인천 이제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 아파트 주간 상승률이요. 이제 월간이 아니고요. 자, 주간 상승률이 0.36%다.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주간 상승률이 0.1%만 넘어서도 엄청난 불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런데 0.1이 아니라 지금 0.36이면 거의 3배 가까운 그것도 서울과 경기와 인천 이 수도권 전체를 평균했을 때 자, 그렇다면 좀 덜 올라간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라면 엄청난 상승률이 되겠죠. 그래서 0.36%인데 자,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은요. 자, 지금 뭐 그 수도권 쪽에 이제 주간 상승률이라고 하는 이거를 계속 이제 한 게 2012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2012년부터 이 통계를 작성했는데 이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주간 상승률로는 가장 최고 기록이다. 자, 그러니까 뭐 그 중간에 많은 고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고점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래서 또 9년 만에 이제 가장 높은 이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정말 이 상승세 자체 또 특히나 상승폭 자체가 만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게 실제로 수치로도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수치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좀 확산이 되고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국의 매매가 그러니까 전국에 우리가 시도를 약 한 뭐 중소도시까지 해서 약 한 176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소도시까지 포함해서 176개 시도 중에서 매매가가 올라간 곳이 무려 172곳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외곽 지역에 뭐 한 4곳 정도 빼고는 지금 전국이 다 상승장에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고 자, 그런데 매매 쪽뿐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전세가 아까 뭐 앵커 오프닝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지금 임대차 이제 3법 시행이 되고 나서부터 그렇죠. 지금 서울만 전세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지금 전국적으로도 전세가 같은 경우에도 176개 시도 중에서 무려 164곳이 올라가는 자 결국은 뭐 전국 대부분이 매매가와 전세가가 다 동반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값만 이러냐? 또 그것도 아니죠. 자, 집값뿐만 아니라 지금 땅값마저도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자, 지금 국토부에서 2분기 그 집값 뭐 전국 집가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봤더니 지금 2분기에 약 한 1.05% 정도가 지금 올랐는데요. 자, 지금 뭐 1분기 때만 하더라도 한 0.9% 정도가 올랐거든요. 그럼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랐고 전분기 그러니까 작년에 같은 분기 뭐 대비했을 때도 그때 한 0.7, 9%, 한 0.7%대였는데 지금 1%대니까 거의 뭐 한 0.3% 가까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집값뿐만 아니라 지금 땅값까지도 계속 올라가는 상황들이고 거래량까지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러니까 뭐 당연히 그렇죠. 집값 상승률 자체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다.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하나가요. 지금 아파트 쪽으로만 이 좀 그 한정돼 있었던 이 상승 이것이 지금 이제 빌라 쪽으로 지금 옮겨 붙으면서 오히려 지금 빌라 쪽이 엄청나게 지금 뜨거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자, 지금 제가 그 헤드라인을 그대로 지금 옮겨놨는데요. 바로 이런 헤드라인이었어. 자, 이런 적 없었다. 자, 그렇죠. 이런 적이 없었어요. 자, 뭐냐면 빌라, 아파트하고는 빌라는 조금 달랐잖아요. 그래서 빌라 같은 경우에 사자가 그렇죠. 팔자를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자, 지금은 그러니까 빌라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매도자 우위 시장, 오히려 빌라도 많은 매수자들이 오히려 사고 싶어서 지금 뜨거운 이런 시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수치로 보여지는데요. 자, 일단 서울이 가장 빌라 쪽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109까지 매매 수급 지수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경기와 인천 같은 경우에도 106이니까 굉장히 높죠. 자, 더더구나 전국에서도 100.6이라고 해서 전국의 빌라 매매 수급 지수 같은 경우에도 사상 처음으로 오히려 사자가 팔자를 넘어서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다. 뭐 당연히 지금 아파트 쪽이 이제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옮겨 탈 수밖에 이제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당연히 이러니까 빌라의 매매 가격 상승률도 그렇죠.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서울이 1.63%까지 올라가고 있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1.59%까지 올라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정부가 계속 나서서 꼭대기다, 고점이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장의 또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에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시그널들이 많다고 이제 이렇게 또 보는 건지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일단은 강남권 쪽, 강남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개발 사업 그러니까 지금 뭐 현대 뭐 글로벌 빌센터라든지 그렇죠. 지금 그 바로 앞에 있는 또 영동대로 지역공간 통합개발이라든지 또 뭐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라든지 특히나 지금 마곡의 마이스 산업단지까지 지금 그렇죠. 속도를 지금 계속 내고 있거든요. 자, 여기다가 뭐 GTX 지금 A노선, 뭐 B노선, C노선, D노선 지금 뭐 GTX 얘기가 나오는 곳마다 또 그렇죠. 자,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서울이든 경기든 인천이든 뭐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개발 호재가 없는 곳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까지 잠잠했던 뭐 고양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뭐 그렇죠. 의정부 동두천까지 뭐 최근에는 뭐 안성이라든지 자, 이런 곳까지 엄청난 상승률을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이 이런 호재들이 쏟아지고 있고 그 호재들을 실제로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또 하나는 하반기 입주 물량이에요. 정부가 아무리 그렇죠. 지금 공급 발표를 하더라도 입주량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당장 입주를 하려고 하면. 자, 그런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약 한 32,000세대 입주량이 있는데 상반기에 이미 2만 세대 정도를 입주를 했고요. 하반기 남아있는 게 한 12,000세대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내년에는 내년 전체를 해서 약 한 2만 뭐 3천 세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후년에 더하죠.
지금 뭐 13,000세대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입주량이 감소하는 상황이어서 또 뭐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돈은 계속 풀리고 있습니다. 자, 3기 신도시 속도를 내려면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토지 보상을 빨리 끝내야 돼요. 그러면 토지 보상금은 계속 그렇죠. 특히나 수도권 쪽에서 대부분이 다 풀리겠죠. 자, 이렇게 유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수요자들 같은 경우가 정부가 계속 강력한 공급 대책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약발이 먹히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실물이 없는 가상 물량에 계속 기대를 걸고 있다가 실망을 하다 보니까 결국 실물 없는 가상 물량보다 현실 매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뭐 양도세 완화라든지 그렇죠. 실제 매물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대책들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 뭐 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중요한 이유들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에도 계속 좀 추가 상승이 뭐 좀 전망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